이제 본격적으로 김혜경과 김정숙 그리고 문다혜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혜경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법정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김혜경의 비서인 배소연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김혜경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배소연의 딸은 뭐라는 겁니까? 보고 없이 내가 판단해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도 모르게 내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었고 그 긁은 것을 김혜경한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혜경 모르게 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현금깡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모든 혐의를 지금 김혜경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모두 다 덮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실제 배소연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제 법정에서 검찰에 따르면 음식 시키면 김혜경에게 돈 어떻게 받았냐? 이랬더니 배소연이 현금으로 받았대요. 법인카드 썼는데 김혜경 속이고 돈을 받았냐? 이랬더니 배소연이 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배소연이 지난 검찰 조사 때는 뭐라고 말했냐? 자신이 따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 음식과 따로 받은 적 없다고 한다. 진술 맞냐? 말했더니 배소연이 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선 딴소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배소연에 따르면 김혜경도 모르게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고 김혜경한테 현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혜경도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카드깡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특히 김혜경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아니, 다른 사안도 아닙니다. 이거 김혜경 개인 카드도 아니에요. 이재명 개인 카드도 아닙니다. 심지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재명도 모르게, 김혜경도 모르게 비서라는 사람이 카드깡 한 거야. 그것도 김혜경한테 현금 받아서. 그러면 고발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사안에서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과 김혜경이에요. 왜냐? 지들도 속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과 배소연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가장 열받을 사람은 이재명과 김혜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고발해야죠. 근데 참 이상해. 아직까지 고발했던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과연 이재명과 김혜경이 배소연에 대해서 고발장을 낼지 안 낼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안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내면 더 이상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카드깡 했대요. 그것도 김혜경도 모르게.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김혜경이 과연 고발을 할지 안 할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이 하나는 공개하지만 두 개는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실제 김혜경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지난 대선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김혜경이 법카 오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을 데려다가 중식당에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법카로 10만원 식사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김혜경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 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법카 10만원짜리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만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배소연이 어제 말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내가 김혜경한테 현금 긁었다. 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도 모르게 카드깡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카 의혹이 비단 10만원 뿐입니까? 10만원 뿐이에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경찰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으로 무려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실제 검찰이 2천만 원 법카 유용으로 배소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일단 2천만 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1천만 원까지 더 나오고 있잖아요. 뭐와 관련돼서? 과일과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배소연의 주장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내가 김혜경도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김혜경한테 현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카드깡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뭐라고 말할 겁니까? 2천만 원짜리 법인카드 긁은 건 받았어요? 과일 가게 1,000만 원 긁은 건 받았습니까? 김혜경 이재명한테 받았어요? 그것도 이재명 김혜경 모르게 카드 긁어놓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직면에 있는 이 10만 원짜리 재판만 어떻게 잘 넘어가 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짜리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 사항만을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라는 생각 속으로 지금 배소연이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밝혀내야 될 사실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무려 3천만 원이 더 있다고요. 3천만 원이. 네? 그럼 과연 이와 관련돼서도 배소연이 지금과 똑같이 내가 김혜경도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 긁어다가 3천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자, 무엇보다 3천만 원 김혜경 뭐니까 지갑에 들고 있어요? 지갑에 넣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뭐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래 내역이 있겠지. 거래 내역이. 실제 돈을 줬다라면은 현금을 줬다라면 김혜경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그 얼마가 인출됐는지, 그 어떤 날짜인지,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사 빨리 하라고요. 제발 질질 끌지 말고 검찰이 빨리 수사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지금 이들이 숨겨지고 있는 녹취록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까먹었겠니 하는 생각하는 녹취록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 2022년 8월 10일 날 SBS에서 보도했던 녹취록. 실제 지금 배소연이 말을 바꾼 10만원짜리 법카 사용 내역과 관련돼가지고 녹취록 하나가 까졌어요. 자,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SBS가 확보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A씨 간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배 씨는 금액 결제를 B 변호사가 아닌 A씨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거래 결제는 X에서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 몰라 그거.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니네 먹은 거하고 해석해달라고 하고 사람의 것만 그 캠프에서 따른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당시 A씨가 정치자금 카드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 2장을 가지고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한 명이 더 등장해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B 변호사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B 변호사. 그러니까 배소영과 조명현 씨뿐만이 아니라 B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배소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라고 조명현 씨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배소연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 너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세명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B 변호사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B 변호사도 이런 결제 내역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실제 배소연이 법인카드를 결제함에 있어서 누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까?
B 변호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배소연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김혜경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카를 결제하는 거 김혜경 몰랐다. 결제하고 나서 김혜경한테 현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B 변호사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B 변호사? 네? 실제 김혜경의 수행을 맡는다라는 그 B 변호사. 지금 그 B 변호사가 실제 어떻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배소연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B 변호사한테 결제하지 말고 조명은 씨가 결제를 하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배소연의 녹취록에 따르고 배소연의 주장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배소연과 B 변호사가 김혜경도 모르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카드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 녹취록에 따르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소연이랑 B 변호사가 김혜경도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카드깡했다라는 거예요. 녹취록이 있다고, 녹취록이. 왜냐? B 변호사가 결제를 할지 조명은 씨가 결제를 할지 누가 결정해 준 겁니까? 배소연이 결정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B 변호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와 관련돼서 실제 B 변호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이와 관련돼서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한 존재를 숨기고 있으며 이러한 존재가 실제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합니다. 자, 어떤 실수를 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녹취록 말고도 한 가지 녹취록이 더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제 법인카드를 긁고 다음 날의 녹취록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식사 당일 B씨는 실수로 그 식당에서 후원금 카드로 밥값을 2차례나 결제했다라는 겁니다. 대선 경선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도 그날 식당에서 26,000원씩 2번 쓴 내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소연이 A씨에게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 후원금 카드 결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배소연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너랑 B 변호사가 영수증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게 문제야. 긁고 취소하고 이 영수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야. 왜냐하면 승인 번호라도 있어야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든지 할 텐데, 즉 뭐 하는 겁니까? 배소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B 변호사가 후원금 카드로 밥값을 2차례 결제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배소연도 B 변호사도 조명은 씨도 이번 식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얼마의 카드가 긁혔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B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수사 선상에 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왜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카드들을 누가 들고 있었냐? 배소연이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행 책임자 B씨가 갖고 있었다는 후원금 카드는 배소연의 손에 있었고 바로 A씨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배소연이 말합니다. 너 나한테 지금 무슨 카드 달라고 한 거야? 후원금 카드 달라고 한 거야? 법인카드 내가 갖고 있잖아. 자, 그랬더니 조명은 씨가 뭐라 합니까? 농협 말고 체크카드, 후원금 카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뭐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에 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조명은 씨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전 B 변호사가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배소연이 내가 지금 카드 준다고 내려가는데 너 왜 그래? 라고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결제 내역과 관련돼 가지고 배소연, 조명은 씨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까? B 변호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제 법정에서 말을 바꾼 배소연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김혜경도 모르게 배소연 그리고 B 변호사가 짜고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라는 겁니다. 카드깡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수사에 있어서 당연히 B 변호사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러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감춘 채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배소연, 그리고 조명현 씨만 부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숨기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결제 과정에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그리고 배소연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더 있다라고요? 바로 비변호사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즉, 비변호사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실제 녹취록에는 안 것처럼 나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수사 과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이 비변호사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럽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변호사와 관련돼가지고 수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은 김정숙과 문다혜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가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춘추관장이었던 유송화도 문재인 딸과 송금 의혹으로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명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야, 이번엔 충격적이야.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벌써 문다혜가 청와대 인사들과 세 번째 금전거래 의혹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이번에 문다혜가 금전거래를 했다라는 청와대 경호처 A씨는요. 태국 거주시 현지 경호원 A씨에게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출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언제? 문다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갔을 때 언제입니까?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을 때. 그때 당시 이들을 경호했었던 경호원 A씨에게 그 경호원 A씨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출금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왜 굳이 이래야 되죠? 왜 굳이? 네? 아니, 이게 이상한 돈이 아니라면 그냥 문다혜 계좌로 또는 문다혜 남편의 계좌로 입금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차명 계좌로 입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더 수상하게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일단 청와대 직원 3명한테 벌써부터 입출금을 받았다라는 게 그것도 수상해 죽겠는데 왜 이번에는 태국에 있는 경호원, 현지 경호원 A씨한테 그것도 청와대 경호원 직원 A씨가 수천만 원을 계좌로 입출금을 합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래서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네? 이래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친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장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삼김특검 하자라는 거예요. 네? 삼김여사 특검 하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렸지만 김혜경 수사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김정숙 수사와 관련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즉 뭐하는 겁니까? 3명 다 수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자라고 우리가 삼김여사 특검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와 관련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김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더더욱 외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김혜경 사건과 관련돼서도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더 나아가 문다혜와 관련돼서도 우리도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수사기관이 밝혔으면 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만 밝히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수사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도 밝혀줘야죠. 우리가 궁금한 것도 수사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당연히 삼김여사 수사를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비단 궁금한 게 문다혜 수상한 송금거래 내역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김정숙의 옷값이에요. 김정숙의 옷값.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몇 벌 까드렸습니까? 6벌 까드렸어요. 6벌.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뭐 보여드렸습니까? 제가 지겹도록 보여드려 이제. 초록색 원피스, 흰색 블라우스, 살구색 원피스, 청색 두루마기 첫 번째, 청색 두루마리 두 번째. 제가 이거 5벌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에 제가 어제 하나 뭐 보여드렸습니까? 갈색깔 코트 보여드렸습니다. 갈색깔 코트. 자, 어떤 겁니까? 실제 김정숙이 노르웨이 가서 입었던 갈색깔 코트. 그게 언제 보였다고요? 최근 문재인과 김정숙이 양산에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할 때 보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해드렸죠? 비교 사진. 그리고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렇게 코트, 기까지 제가 비교해드렸어요. 문양이 비슷해 보인다. 자, 심지어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김정숙이 스웨덴 가서 입었던 갈색깔 코트. 이것도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드렸죠? 실제 이 코트 카라 비교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양이 비슷해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벌써 제가 6벌 까드렸어요. 6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좌파될 만큼이나 궁금한 게 많다. 우리도 좌파될 만큼이나 밝히고 싶어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발 수사기관이 수사 좀 해달라. 근데 수사기관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특검은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검은 좌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채팅창을 보거나 댓글창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우리가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서 뭐하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좌파들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몇 년째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끝난 사건도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자고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자고요. 그래야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밝히고 싶어하는 진실이 밝혀진다. 저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죄값을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발음이 좀 많이 부정확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발음이 굉장히 좀 부정확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론하지 않았던 것, 그거 제가 좀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지 뭐하겠는데 잠을 많이 못 자요.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도 좀 발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많이 부정확했어요. 방송하면서 너무 느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만의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히 말씀드려보면서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